장례식 초대장은 갑자기 도착했습니다. 나는 멍하니 그 낡은 봉투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넣어 종이를 꺼냈습니다. 고 이승만.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아빠였습니다.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 엄마를 짓밟고 우리를 거리로 내몰았던 남자. 그 사람의 이름이 하얀 장례 안내문에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장례식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장이 잔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참석해달라니. 지금 와서. 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거칠게 나왔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엄마는 항상 작은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엄마가 있으니까. 그리고 아빠는 항상 집에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어쩌다 나타나서는 엄마에게 고함을 지르고 돈을 빼앗아갔습니다. 엄마는 그런 아빠를 바라보며 가끔씩 울었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 다른 여자 생겼대. 엄마의 친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를 꼭 안고 무릎을 베고 하루 종일 등을 토닥였습니다. 나는 아빠 없는 세상에 익숙해졌습니다.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수진이네 아빠는 뭐 하셔? 나는 얼버무렸습니다. 바빠서 멀리 출장 가셨어. 거짓말을 하는 내 입술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렇게 나는 아빠 없이 자랐습니다. 엄마 하나 믿고 버텨야 했던 세월. 그 아빠가 지금 와서 장례식에 참석해달라고 합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너무 허탈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사람은 내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때 우리 삶을 부쉈던 낯선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선가 잔인한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가야 해. 가서 봐야 해. 무슨 낯짝으로 죽어갔는지. 나는 손에 쥔 초대장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한번 보러 가자. 엄마를 버린 그 남자가 어떤 얼굴로 세상을 떠났는지. 초대장을 내려놓은 나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말 가야 할까?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도 항상 웃으며 맞아주던 엄마. 작은 식탁 앞에 앉아 김치 한 조각에 밥을 비비며 맛있지? 하고 웃던 엄마. 나는 아빠를 필요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 생일에도 졸업식에도 입학식에도 옆에 있어준 건 항상 엄마뿐이었습니다. 엄마는 단 한 번도 아빠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힘들었을 거야.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나는 그게 싫었습니다. 왜 엄마가 대신 이해해야 했을까? 왜 엄마가 대신 울어야 했을까? 그런데 지금 아빠가 남긴 건 초대장 한 장이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짧은 문장이 이제 와서 가족인 척 하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였습니다. 가야 할까? 가지 말아야 할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용서할 이유가 있을까?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세상이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자. 결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엄마를 버린 그 남자, 그 끝이 어떤 모습인지 내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옷장을 열어 검은색 코트를 꺼냈습니다. 수년 전 엄마가 사준 코트였습니다. 가격표를 만지작거리며 한참 망설이던 엄마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예쁜 거 입어야지. 그 말 한마디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코트를 입고 나는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은 왠지 모르게 낯설었습니다. 어릴 적 엄마 손을 붙잡고 울던 아이는 이제 없었습니다. 나는 차가운 거리를 걸어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약하지 않다.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그리고 마침내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서 있었습니다. 검은 옷, 무거운 표정, 낯선 얼굴들, 그리고 그들 한가운데에서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엄마를 버린 그 남자의 마지막을 직접 마주하기 위해. 장례식장 안은 냉랭한 공기와 향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검은 코트를 여며쥔 채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모두가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는 척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빠의 사진이 놓인 영정 앞에는 낯선 여자와 두 명의 젊은 남녀가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빠와 함께 살았던 새 부인이었습니다. 나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사진으로 본 적은 없지만 그 차가운 시선 하나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새 부인은 나를 본 순간 얼굴을 찡그리며 속삭였습니다. 누구야, 저 여자? 그녀 옆에 서 있던 젊은 남녀, 아빠의 새 아들딸이겠지. 그들은 힐끔 나를 쳐다보고는 금세 시선을 돌렸습니다. 모르는 척, 아무 일도 모르는 척.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영정 앞에 서서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인사는 해야겠지. 하지만 고개를 들었을 때 내가 마주한 것은 그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혹시 누구시죠? 새 부인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딸입니다. 나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새 부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급히 나를 빈소 한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긴 무슨 일로 온 거죠?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초대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보더니 얼굴을 더욱 찌푸렸습니다. 오래전에 끊긴 인연인데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죠? 나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삼켰습니다. 끊긴 인연이라고요? 버려졌던 쪽은 우리였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저희 가족이 상주입니다. 조용히 다녀가 주세요. 조용히 다녀가라. 상주가 우리 가족이라니. 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상속 얘기도 당신들이 다 정리하겠네요? 그녀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젊은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솔직히 여기 온 거면 상속 노리러 온 거 아니에요? 나는 그 자리에 굳어섰습니다. 돈 때문이라고요? 그럼 아니에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 와달라길래 온 겁니다. 돈 때문이라면 애초에 여기 오지도 않았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했고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상속권은 우리 가족 몫이에요. 괜히 어수선하게 만들지 마세요. 버려졌던 건 당신 가족 문제잖아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래, 이게 이 사람들의 진심이구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나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 아니면 가족이 아닌 대로 끝냅시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수군거림, 비웃음, 측은함. 나는 그 모든 시선을 뚫고 조용히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해방된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낯선 번호였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수진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희는 고인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전달해야 할 유언장이 있습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유언장이요? 네, 고인께서 남긴 마지막 유언장입니다. 상속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순간 몸속 어디선가 아주 오래된 매듭이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작고 오래된 건물, 회색빛 벽에 걸린 작은 간판. 문을 열자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 씨 맞으시죠? 오래 기다렸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공증까지 완료된 정식 문서입니다. 나는 긴장된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본인은 생전 모든 가족에게 상속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조용히 세상을 떠나고자 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진심은 단 하나다. 나를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남긴다. 내 전 재산은 과거 나의 잘못으로 버려진 첫 번째 가족, 내 아내와 딸에게 전부 남긴다. 순간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속 대상자는 수진 씨와 어머님 두 분입니다. 새 부인이나 그 자녀들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나를 외면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새 가족만을 선택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마지막 순간 진짜 가족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유언장은 아버님께서 직접 남긴 손편지와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편지 읽어보시겠습니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흐릿한 글씨, 떨리는 손으로 쓴 듯 삐뚤빼뚤한 문장들. 수진아, 끝내 너를 찾아가지 못한 아빠를 용서해다오. 그때는 너무 비겁했다. 너희를 버린 게 아니라 책임질 용기가 없었다. 제 삶을 시작했지만 단 한순간도 너와 내 엄마를 잊은 적이 없다. 네가 없었다면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편지를 읽는 동안 나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눈물만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미워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결국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서류를 접었습니다. 상속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변호사는 말했다. 이미 모든 재산은 어머님과 수진 씨 앞으로 양도하겠다는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남은 것은 두 분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새 부인과 이복 형제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나를 비웃던 표정, 돈을 탐내며 내쫓던 말투. 이걸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러나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 복수 따윈 필요 없다는 것을.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돈은 어머니를 위해 쓰겠습니다. 그게 아빠가 진짜 바랬던 일이겠지요.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 구름 사이로 햇살 한 줄기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나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당신도 외로웠던 거.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품어왔던 원망을 하늘 위로 조용히 놓아주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엄마와 함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다 수진이 앞으로 온 거야? 엄마는 몇 번이나 되묻다가 작은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남긴 거야. 우리에게. 엄마의 눈에 순식간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우리를 버린 줄 알았는데.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못 돌아온 거였어. 엄마는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늦은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나는 커피잔을 들어 살짝 입을 적셨습니다. 쓴맛 속에 조금은 부드러운 끝맛이 느껴졌습니다. 인생도 커피 같을까? 쓴 기억 위에 조금씩 단맛이 남는 걸까? 엄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그 돈 어쩔 거니? 나는 웃었습니다. 엄마를 위해 쓸 거야. 엄마가 하고 싶었던 거, 가고 싶었던 곳, 배우고 싶었던 것. 이제 엄마가 엄마 인생 살 차례야. 엄마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작게 웃었습니다. 나는 됐다. 수진이 네가 행복해야지. 네가 원하는 거 이제 맘껏 해.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나는 한참 동안 엄마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항상 해야 할 일에 쫓겨 살았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작은 여행을 다녀오고 엄마가 배우고 싶어 하던 요리 수업을 등록해 드리고 나도 다시 꿈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어릴 적 책을 읽으며 몰입하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책을 좋아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나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써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봤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버려지지 않고 오직 내가 나를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내 두 발로 다시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길이 험하고 외로워도 괜찮았습니다. 그 길은 분명히 나를 향한 길이니까. 엄마가 웃었습니다. 따뜻하고 눈부시게 빛나는 얼굴로. 나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붉게 물든 노을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빠, 이제 괜찮아. 엄마도
나도 잘 살게.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